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강원 민족사관고가 3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압도적인 실력으로 준비된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승리를 확정했는데요. 오늘도 연승을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호남 지역의 도전자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패기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전라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우승을 한 챔피언 민족사관고. 이제는 3승 도전이다. 챔피언 강원 흥성 민족사관고 권형구, 고민석. 초등학교 선생님이 꾸민 두 소녀의 장학 퀴즈 도전기. 전남 영광 해령고 정세희, 조민경. 물리소년과 미술소녀가 뭉쳤다. 우리의 목표는 우승. 전국 전주 전국 4대 부설고 이소성, 두환성.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우승을 노린다. 전북 익산 익산고 이진수, 양윤주. 과연 오늘의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3승까지 가자. 민족사관고 화이팅! 같은 반 환상호흡으로 장학퀴즈 우승까지 쭉. 전국 사대 보고요 운비하라. 장학퀴즈를 품어라. 화이팅! 당당하게 자신있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익산고. 라운드 1. 자, 1라운드는 총 15개의 문제를 푸는데요. 맞히면 1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을 깎입니다. 추가 점수가 걸린 한국사 문제가 있고요.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국토의 약 25%가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는 챔피언. 답은? 정답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정답입니다. 오페라에서 이탈리아어로 제1의 여인을 뜻하는 말. 챔피언. 답은? 정답은 마돈나입니다. 아닙니다. 자, 챔피언 다시. 정답은 프리마돈나입니다. 프리마돈나. 정답입니다. 신라의 국가 인재 양성 조직으로 원광의 자, 전북사대 보고 답은? 화랑입니다. 화랑. 정답입니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로 전북사대 보고 숙맥입니다. 숙맥. 정답입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밝은 장소로 나왔을 때 동공이 자, 해령과 답은? 정답은 암수능 현상입니다. 아닙니다. 자, 어두운 극장에서 밝은 장소로 나왔을 때 동공이 작아지는 반응을 조절하는 중추. 익산고 답은? 답은 중뇌입니다. 중뇌. 정답입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정답입니다. 조차가 큰 해안에서 밀물 때 침수되고 썰물 때 노출되는 챔피언. 답은? 정답은 3초 드립니다. 정답은 하구뚝입니다. 아닙니다. 자, 밀물 때 침수되고 썰물 때 노출되는 해안 퇴적 지형. 모르겠습니까? 자, 해령과 답은? 간석지입니다. 간석지. 정답입니다. 자, 이제 2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광종은 고려에서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해 인재를 등용하는 등 궁역 증강과 왕권 확립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광종의 업적 중 하나로 본래 양민이었으나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20점을 가져갔습니다. 노비안건법을 좀 설명한다면? 그 고려의 4대 왕인 광종이 이제 고려가 처음에 건국됐을 때 호족들 사회인 중심으로 호족들이 권력을 많이 가졌는데 네. 애초에 호족들이 사노비를 가지게 되자 너무 권력이 세지니까 네. 본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을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해가지고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킨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사병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노비들이 대거 해방돼서 호족의 세력이 약화됐죠. 네. 자, 현재 챔피언이 13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전북사대부고가 120, 익산고가 110, 해령고가 100점. 예.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챔피언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승부를 싱겁게 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물론 생각보다 저희 스스로도 좀 잘해서 놀라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서 그냥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주 한 주 해보니까 네. 점점 더 적응이 잘 돼요. 이제는 마치 또 하나의 집 같습니다. 3주 만에 예.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적응력입니다. 예. 그리고 민석군, 네. 예,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인데 네. 사실 그 지난주에 약간 걱정했던 게 몇 주 전에 그 서울 대진고에서도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가 한 명 나왔어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2승 때 탈락했거든요. 네, 맞아요. 봤어요. 예. 그래서 혹시 민석군도 그 지난주가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너무나 쉽게 넘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확실히 제가 이제 2승 때부터는 뭔가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제가 2승 때 보여줬던 결과가 굉장히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네. 지금도 첫 스타트도 좋은 만큼 3승 때도 형구랑 같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탄력을 받았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 자, 우리 해령고는 두 친구가 장래 희망이 같아요. 예? 세희 양, 초등학교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왜 이런 꿈을 갖게 됐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민경 양은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네. 아이들 스스로가 즐거운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 제가 직접 학습 교재하고 교구들을 만들어서 제 이름 석자를 딴 교수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핀란드 못지않은 교육계의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 조민경이라 이름을 딴 네. 학습 교재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네. 꿈이 크네요. 좋아요. 왠지 두 친구가 상당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친구 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예, 그래요.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물단지로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기만 하면 새끼를 쳐서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는 자, 전북사대부고 답은? 정답은 화수분입니다. 화수분.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화수분 누구의 작품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요? 네. 예. 자, 화수분 누가 지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전영택.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맞춰주니까 예? 훨씬 더 있어 보이고 좋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 딱 해령고가 마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누가 지었다고요? 전영택 작가. 맞습니다. 예. 화수분에서는 제목과는 달리 반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궁핍하게 사는 주인공 화수분은 엄동설안에 얼어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살리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무 튜브를 물속에 넣기 위해 누르면 쉽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자, 해령고 답은? 정답은 부력입니다. 부력.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력에 반해 위로 뜨려는 힘, 부력이죠. 부력을 발견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상황에서 발견했죠? 그 왕이 왕관을 만드는데 네. 그 금을 도정하는 사람이 네. 은을 섞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목욕을 하던 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알아냈습니다. 예. 그때 그걸 깨닫고 뭐라고 외쳤죠? 유레카라고 그래요.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자, 도달한 해령고 또 눌렀네요. 답은?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 정답입니다.
그렇죠. 임금 피크제는 일정 근속 연수가 돼서 임금이 절정에 도달한 뒤에는 매년 일정 비율씩 임금이 감소하는 체계를 말하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몸체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으며 머리, 팔, 다리를 생략.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토로소입니다. 토르소. 정답입니다. 네, 토르소는 고대 전신상에서 머리와 사지가 파손된 불완전 작품이나 제작 도중에 그만둔 미완성 작품으로 여겼지만 로마 이후에 인체의 양감과 살이 붙은 모양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제재가 돼서 독립된 의의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기술의 개념은 중간 기술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됐으며 주로 저개발 국가의 주민들이. 자, 전북사대 보고 답은? 정답은 적정기술입니다. 적정기술.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적정기술 또는 적합기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큐드럼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큐드럼은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멀리서 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네. 튜브형으로 돼서 만들어진 적정기술입니다. 예. 오염된 물을 정화해 마실 수 있는 필터가 달린 빨대나 수동식 물 공급 펌프 등이 그 사례가 되겠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오상원의 소설은 전쟁 자, 중. 익상고 답은? 정답은 유예입니다. 유예. 정답입니다. 네, 유예는 1955년에 발표된 오상원의 소설로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그렸습니다.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아테네입니다. 아닙니다.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손에. 자, 해령고 답은? 저울입니다. 저울.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케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저울을 쥐고 있는데 칼은 무슨 뜻일까요? 칼은 엄격한 처벌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성. 그렇다면 저울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마친 현재 전북 사대부고가 14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치열한 네 팀의 승리. 접전 끝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전북 사대부 설고 140점 단독 선두. 1라운드에서 한국사 문제를 마치며 추가 득점에 성공한 챔피언 민족사관고 선두와 10점 차이로 공동 2위. 처음에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해령고, 긴장이 풀리면서 연속 득점. 챔피언 민족사관고와 공동 2위. 선두와 20점 차 120점으로 1라운드를 마친 익산고. 장학 퀴즈의 진정한 승부는 2라운드부터 시작이다. 과연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 것인가? 라운드 2. 1라운드는 15개의 문제를 풀고요. 맞히면 2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을 깎입니다. 추가 점수나 상품권이 걸린 한국사 문제가 있고요. 1위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먼저 찬스부터 고르겠습니다. 전북 사대부고 학 고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곱하기 2배 찬스입니다. 예. 문제를 맞히면 2배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점수가 똑같은 팀이 두 팀 있는데 민사고가 140에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민사고. 하겠습니다. 뭘까요? 긴가민가 찬스입니다. 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 답을 2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령고 고르겠습니다. 장 하겠습니다. 장은 뭘까요? 꽝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익산고는 남은 하나, 독점 찬스입니다.
자, 문제를 혼자 독점해서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찬스를 잘 쓰기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나들이, 마을, 논밭, 취침. 밥마실 간다에서 마실은 이 단어의 자, 전북사대 보고 답은? 정답은 1번 나들이입니다. 아닙니다. 자, 익상고 답은? 답은 2번 마을입니다. 2번 마을.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상고가 현재 선두가 됐습니다. 아, 치열하네요. 익상고 140, 다른 세 팀 130입니다. 마을 어떻게 알았어요? 국어 시간에 예. 이제 옛날 단어랑 현대어랑 비교하는 시간에서 마을이랑 마실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맞췄습니다. 그랬군요. 예, 마실은 표준어 마을을 의미하는 강원, 경상, 충청 지역의 방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석회석, 텅스텐, 철광석, 무연탄.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중에서 채굴 가능 연수가 가장 긴 자원은 무엇일까?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아닙니다. 자, 이번에 해룡고 답은? 답은 1번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정답입니다. 이야, 이번엔 해룡고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150점. 자, 석회석은 시멘트와 제철 공업의 원료로 활용되고요. 매장량이 풍부해서 우리나라 광물 자원 중에 채굴 가능 연수가 가장 깁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이 단체의 음악회가 유명해지면서 각 나라마다 신년 음악회가 생겨나게 됐다. 이 단체는 어디일까? 자, 챔피언 답은? 긴가민가 찬스 쓰겠습니다. 자, 찬스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자, 2번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뉴욕 필하모닉 가겠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아닙니다. 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답은? 빈 필하모닉 하겠습니다. 빈 필하모닉. 정답입니다. 네. 자, 챔피언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빈 필하모닉은 다른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총감독이나 상임 지휘자가 없이 수석 지휘자나 객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끕니다. 자, 다른 팀들도 이렇게 찬스를 잘 살리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권리 능력. 할머니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그 유언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고양이가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 자, 익상고 답은? 정답은 의사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 아닙니다.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아닙니다. 자, 전국사대 보고 답은? 정답은 3번 책임 능력입니다. 3번 책임 능력 아닙니다. 아, 절묘하게 오답만 선택했네요. 예. 정답은 권리 능력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좀 관심이 없는 분야였나 봐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네.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해당되지 않죠. 예, 그래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아밀로스, 셀룰로스, 염소, 불소. 명과 같은 옷감은 이것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해룡고 답은? 답은 2번 셀룰로스입니다. 2번 셀룰로스 정답입니다. 해룡고 잘 맞히면서 2위와의 점수 차이를 40점으로 벌렸습니다. 셀룰로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책에서 봤었어요. 책에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과 같은 옷감은 셀룰로스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결빙, 단풍, 서리, 개화.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연현상 중 우리나라 남부지방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전북사대 보고 답은? 정답은 개화입니다. 개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결빙, 단풍, 서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북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빙, 단풍, 서리는 북부 지역일수록 빨리 시작이 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화는 따뜻한 남부 지역이 빠르겠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칠종칠금, 삼고초려, 조삼모사, 읍참마소.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정답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 같아요? 그 삼국지와 관련된 그 사자성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아, 삼국지와 관련이 없는 것? 예. 그렇습니다. 제갈량과 관련이 없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칠종칠금은 뭡니까? 칠종칠금은 과거 남만의 왕이었던 맹액을 이제 제갈량이 정벌을 할 때 예. 맹액을 7번 잡고 7번 놓아줬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고초려는?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그 신하로 그러니까 제갈량을 이제 군사로 모시기 위해서 네. 3번 그의 집을 초가를 직접 들렀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읍참마속은요? 읍참마속은 제갈량이 자신의 아끼던 제자인 마속이 전투에서 대패하자 눈물을 삼키고 그를 차단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삼국지를 많이 봤나 봐요. 네. 예? 몇 번이나 봤어요? 삼국지 글로 읽었던 적은 없고 아마 네. 만화라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봤었습니다. 아, 만화로 봤어요? 네. 만화를 정말 재밌게 봤군요. 네,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조삼모사는 뭡니까? 조삼모사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그 유래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술수를 쓰는 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예.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뜻하는 말이고요. 중국 송나라의 저공의 고사입니다. 예.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겠다는 말에 원숭이가 적다고 화를 내니까 어떻게 했죠?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인다. 이제 그 뜻이죠. 자,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팔도도,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조선방역지도.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 자, 전북사대 보고 답은? 정답은 2번 동국지도입니다. 2번 동국지도 정답입니다. 30점을 가져가면서 전북사대 보고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예. 동국지도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제작했는지 기억납니까? 그건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조선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지도로 축척을 표시해서 각 지역 간의 거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자, 현재 해룡고와 전북사대 부고가 170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챔피언 민사고가 150점, 그리고 익산고가 130점의 상태입니다. 전북사대 부고의 이소성군, 예. 전주하면 사실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네. 추천하고 싶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음식들이 맛있지만 저는 삼밥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삼밥이요? 네. 예, 어떤 밥이에요? 삼밥이란 전주비빔밥, 순대국밥, 콩나물국밥을 이르는 말로 네. 다른 곳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전주에서는 특히 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군침이 도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예. 그 중에 소성군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비빔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전주비빔밥은 그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로 인해서 예.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룬다? 네. 그 재료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고추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추장? 네, 매콤한 맛을 좋아합니다. 정말 고추장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네. 예, 매콤한 걸 좋아하는군요. 네. 예, 그러면 전주를 방문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먹어봐야 할 것이? 전주비빔밥이죠. 비빔밥. 네. 그렇군요. 예. 환성양. 네. 환성양은 뭘 제일 좋아해요? 전주비빔밥보단 콩나물국밥을 추천합니다. 콩나물국밥?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네. 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서 예. 다양한 기호에 맞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환성양은 어떤 방법으로 먹어요? 전 개인적으로 담백한 맛을 좋아해서 네. 같이 나오는 술안을 풀지 않고 먹는데요. 네. 풀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김이나 삶은 오징어를 넣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콩나물국밥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요. 예. 소성군이 테니스 공으로 저글링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요? 네. 예.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예. 앞으로 한번 나와서. 예.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잘하네요. 표정 변화도 없이, 예. 그래요, 네. 그리고 익산고의 진수군. 예. 익산을 자랑한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익산은 고대 마한 때부터 이어져 온 유서가 깊은 그런 역사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유적지가 많고요. 네. 대표적인 거로는 미륵사지 석탑, 서동공원, 조선시대 향교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륵사지 석탑이 네. 실제로 봤을 때 사진이랑 달리 되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더 웅장하고 아름답다. 네. 그래요. 윤주양은 익산에 가서 이걸 꼭 봐라. 뭘 추천할까요? 저는 왕궁리 유적을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왕궁리? 네, 예. 왕궁리 유적에는 국보 289인 왕궁리 5층 석탑도 있고 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왕궁리 유적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꼭 오셔서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진수군은 오늘이 식목일인데 네. 나무가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때 예. 만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네. 발을 헛디뎌서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떨어지다가 그때 제가 어렸는데 딱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나무가 저를 걸어가지고 이제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니었으면 지금 퀴즈도 못 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네. 마침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네. 나무가 마치 날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던가요? 나무가 저를 끌어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끌어안았어요? 네. 이야, 정말 생명을 구했네요. 네. 예? 그래요.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도지사,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우리나라에서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정답입니다. 자,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어서 평생 출마가 가능하죠. 예,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요. 도지사는 3번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단풍나무, 담쟁이 덩굴, 사과나무, 포도덩굴. 오헬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에서 자, 해령고 답은? 정답은 2번 담쟁이 덩굴입니다. 담쟁이 덩굴. 정답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잎새는 어떤 나무의 잎을 가리킬까? 담쟁이 덩굴이죠. 줄거리 기억나요, 혹시? 네. 예. 어떤 줄거리였죠? 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네. 병석에 앉아있으면서 창밖에 있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한탄을 하곤 했지만 네. 그 화가인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그 추운 겨울날 잎사귀를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네. 소녀는 희망을 얻어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소녀 이름 기억납니까? 백희? 예? 뭐지? 백희? 몰라, 기억이 안 나. 예. 기억나는 사람? 자, 사대보고. 예. 존 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존 씨. 오,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헨리를 좋아합니다. 웬일을 좋아해요. 예. 자, 그럼 그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합니까? 그건 기억 안 납니다. 왜 할아버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원망스럽네요. 예. 존 씨까지는 기억나는데. 네. 예, 할아버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군요. 배어먼 노인이라고 기억 안 나요? 이제 기억나네요. 기억나죠? 예, 그래요. 문학소녀예요. 자, 지금 저 2라운드 5문제 남았거든요. 현재 전북사대 부고가 2배 찬스가 있고 익산고가 독점 찬스가 있습니다. 잘 쓰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포에니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서양 최초의 역사가로 불리며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키케로는 그를 가리켜 역사의 아버지라 했다. 이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서인 역사의 배경이 된 전쟁은 무엇일까? 자, 익산고 답은? 정답은 2번 펠로폰네소스 전쟁 하겠습니다. 2번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닙니다. 자, 더 이상 안 누르면 3초 드립니다.
아하, 아쉽습니다. 정답은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네. 헤로도토스가 저술한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것으로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카포, 테누토, 페르마타, 악센트. 본래 박자보다 두세 배 길게 연주. 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해령고 답은? 정답은 3번 페르마타입니다. 3번 페르마타. 정답입니다. 210점으로 2위와는 40점 차로 벌렸습니다. 그렇죠. 본래 박자보다 두세 배 길게 연주하라는 뜻. 페르마타 잘 맞췄고요. 다카포는 곡의 맨 처음으로 가서 다시 연주하라. 그리고 테누토는 음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라. 악센트는 어떤 음을 다른 음보다 강하게 연주하라는 뜻이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81세, 85세, 87세, 89세. 90세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망구는? 자, 전북사대 보고 답은? 정답은 1번 81세입니다. 1번 81세.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단독 2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망구는 아흔을 바라본다. 81살을 뜻합니다. 요거 좀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먼저 제 친구한테 감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서울 오는 차 안에서 친구가 몇 가지 문제를 내줬는데 예. 그 중에 하나 있던 문제였습니다. 정말로요? 네. 81세 망구가? 네. 어떤 친구예요? 현정이 예, 손 들어보세요. 윤석이구나. 누구요? 아, 이 친구?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아, 그래요? 야, 저 친구 덕에 지금 문제를 맞힌 거예요. 예. 만약에 오늘 챔피언 되면 저 친구한테 뭐 해줄 거예요? 저 친구를 업고 학교를 일주하겠습니다. 예. 아, 돈 쓰긴 싫다는 얘기인가요? 예? 친구 손에 과자 하나 들려주고 학교를 일주하겠습니다. 아, 얘기를 듣고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요. 예? 아,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하나 사주고 업고 학교를 돌겠다. 공약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중성자, 쿼크, 글루온, 전자. 자, 익상고 답은? 독점 찬스 쓰겠습니다. 자, 익상고 찬스 썼습니다. 독점 찬스를 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익상고만 맞힐 수 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대기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은 햇빛이 공기 분자나 먼지, 수증기 등에 이것을 진동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4번 전자입니다. 4번 전자.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찬스를 잘 살렸네요. 대기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은 햇빛이 공기 분자나 먼지, 수증기 등의 전자를 진동시키고 이 전자가 다시 빛을 내는 것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요. 전북사대 부고만 아직 찬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상품권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농가집성, 흠음신서, 마과회통, 관홍소초,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방대한 저수를 남긴 실학자.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2번 흠음신서입니다. 2번 흠음신서 아닙니다. 자, 익상고 답은? 정답은 3번 마과회통입니다. 3번 마과회통.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상품권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요. 홍역, 이 마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서 의서를 편찬했다. 마과회통이죠. 자, 농가집성은 신속이 편술한 농서고요. 흠음신서는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서, 관홍소초는 박지원이 편찬한 농서입니다. 자, 2라운드를 마친 현재 해령고가 21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던 2라운드. 1라운드 2위였던 해령고. 찬스 선택에서 꽝이 나왔지만 무서운 기세로 점수를 획득하며 단독 선두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1라운드 1위였던 전북 사대부 설고.
2배 찬스를 사용하지 못한 채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1라운드 공동 2위였던 챔피언 민족사관고 긴가민가 찬스를 성공하며 앞서 나가는 듯 했으나 공동 3위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1라운드 4위였던 익산고 득점 찬스를 성공하며 챔피언 민족사관고와 공동 3위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승부.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오늘의 챔피언은 파이널 라운드. 자,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현재까지 뜻밖인 모습이 지난주에 승부를 너무나 손쉽게 끝내버린 민족사관고가 현재 160으로 공동 3위입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예,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겁니까? 살짝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난주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다른 친구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민사고는 지금까지 보여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파이널 라운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룡고의 두 여학생 대단합니다. 210점으로 선두예요.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예?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어요, 솔직히? 꼴찌만 하지 말자.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왔군요. 근데 지금까지 1등입니다. 예? 그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익산고의 윤주양. 네. 예. 공부하는 방법이 초시계를 쓴다고요? 네. 초시계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초시계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하루하루 공부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날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네. 전날보다 공부를 덜 했다면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시간을 더 많이 갔습니까? 겨울방학 때는 아무래도 예. 학교에 남아서 집에 가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반성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새학기라고 특별히 반성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후배가 들어오니까 예. 같은 중학교에서 온 후배들도 챙겨주고 예. 또 동아리원도 뽑아야 해서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챙겨줄 사람이 많아서 만약에 오늘 익산고가 챔피언이 되면 후배들이 한턱 내라고 아주 난리겠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짝 쏘겠습니다. 뭘로? 저희 학교 근처에 분식집이 있는데 네. 거기로 데려가겠습니다. 후배들을? 네. 그래요. 예. 챔피언 되면 약속 지켜야 됩니다. 네. 예, 아주 지금 후배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1위와 공동 3위의 점수 차이는 50점밖에 안 됩니다. 자, 과연 파이널 라운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 파이널 라운드는요,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이 깎이는 문제 5개와 점수를 걸고 푸는 최종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룡고가 문제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1, 2, 3, 4, 5 중에 몇 번 할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성냥개비 12개로 만든 3개의 정사각형입니다. 이 성냥개비들을 움직이지 않고 정사각형 총 개수를 6개로 만들고자 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성냥개비의 최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단 정사각형 크기가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3개입니다. 3개. 정답입니다. 왜 3개입니까? 여기 모서리에 2개를 해놓고 가운데 네. 하나를 하면은 네. 작은 사각형 5개와 큰 사각형 1개가 돼서 6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성냥개비 1개씩 추가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냥개비 1개를 추가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는 4개죠? 자, 2개를 추가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최대 개수 또한 4개입니다. 네. 자, 3개를 추가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작은 정사각형 5개와 큰 정사각형 1개로 총 6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성냥개비 3개가 되겠죠. 야, 이거 순간적으로 계산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챔피언이 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저력을 보여주면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선두와는 불과 20점 차입니다. 자, 이제 민사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1번 하겠습니다. 1번. 부친 눈을 때려하고 자, 신청가는 이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로 꼽힙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인 박유전에 의해 창시된 판소리 양대 산맥 중의 하나로 섬진강 서쪽의 광주, 나주, 보성 등지에서 불린 소리의 계통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서편제입니다. 서편제라고 했습니다. 맞히면 역전선두입니다. 서편제 정답입니다. 자, 챔피언이 힘을 보여주네요. 220으로 역전선두가 됐고, 서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작년 저희 국어 시간에 서편제라는 소설을 가지고 네. 토의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어떤 주제로 토의를 했나요? 그 서편제 영화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네. 책을 보여주시면 책을 읽게 하신 다음에 네. 그 영화에 사용된 기법과 책에 사용된 뭐 표현법의 차이 같은 거를 비교하는 에세이를 제출해놨던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영화도 봤습니까? 네, 영화도 봤었어요. 책도 보고? 네. 예. 책은 누가 썼죠? 기억이 안 나, 누구지?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어요? 네. 이청준 네, 작가죠. 이청준. 아, 네, 맞아요. 예. 영화는 어느 감독의 작품이죠? 임권택 감독. 그렇습니다. 아, 이걸 학교에서 다 봤군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이 지금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3문제, 그리고 최종 문제에서 다른 팀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몇 번 갈까요? 너가 불러. 5번 하겠습니다. 5번. 자, 문제 드립니다. 이 그림은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을 형상화한 것이다. 자, 익산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정답입니다. 잘 맞추면서 익산고도 190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이제 2문제와 최종 문제가 남았는데 민족사관고 220, 해룡고 210, 전북사대부고 익산고 190. 야, 이거 1위와 공동 3위의 점수 차이가 30점입니다. 한 문제에 공동 선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익산고 몇 번?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드립니다. 앙부일구는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해시계다. 오목한 시계판에 세로선 7줄과 가로선 13줄을 그었는데 세로선은 시각선이고 가로선은 절기선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시각선에 비치면 시간을 알 수 있고 또 절기마다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기선에 나타나는 그림자 길이가 다른 것을 보고 24절기를 알 수 있다. 앙부일구에는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인 영침을 비스듬히 꽂았는데 영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딜까? 자, 익산고 맞히면 공동 선두입니다. 답은? 다음은 북쪽입니다. 북쪽. 정답입니다. 자, 익산고가 이렇게 해서 챔피언과 함께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220점. 북쪽 어떻게 알았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려면 북쪽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름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대결은 점점 더 흥미있게 진행됩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 4번 문제 드립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매우 적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다. 극도로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몇천 년 전에 죽은 동물과 식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햇빛에 구워진 채 남아있기도 하다. 달 표면의 경관을 닮은
달의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 자, 해령고 맞히면 다시 역전입니다. 답은? 답은 3초 드립니다. 답은 칠레입니다. 칠레. 정답입니다! (24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야, 아슬아슬했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예? 칠레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도 지리 시간에 배웠었어요. 아타카마 사막이 칠레에 있다는 게 나왔어요? 네. 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리 시간에 나왔어도 외우기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이거 가지고 이거 시험에 많이 낸다 그래서 네. 지도에 있는 한류 사막들을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오늘 도움이 됐네요. 네. 예.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요. 모든 팀이 도전하는 최종 문제. 최대 50점까지 점수를 걸 수 있으며 맞히면 해당 점수를 얻고 틀리면 점수를 잃게 된다. 오늘의 우승팀을 결정할 마지막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자, 가장 높은 팀과 가장 낮은 팀의 점수 차이가 50점. 충분히 공동선두의 여지도 있습니다. 과연 몇 점을 거느냐, 그리고 누가 정답을 맞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지수다. 특정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구하는데 이 지수는 무엇일까? 자, 점수와 답을 다 적었죠? 각 팀이 건 점수 보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주세요. 자, 지금 챔피언 민사고는 50점. 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해령고가 0점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네. 아하. 그리고 전북사대부고 쫓아가야 되는데 0점을 걸었어요. 왜 그렇죠? 쫓아갈 여지가 없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네. 아, 문제가 어렵군요. 그리고 익산고는 왜 10점을 걸었습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문제가 어려웠나요? 그렇다면 민사고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2승한 거 예. 꼴찌든 디지털 카메라든 노트북이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일단 저희는 3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하. 확실하지 않아도 50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에 승부를 걸었군요. 지금 앞서고 있는 해령고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해령고는 어차피 맞히든 틀리든 점수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가 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사고는 점수가 깎이거든요. 자, 이제 네 팀의 답을 보겠습니다. 자, 해령고 답을 못 적었습니다. 0점을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장바구니 지수라고 적었습니다. 전북사대부고와 익산고는 GNP라고 적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GNP라고 적은 전북사대부고 0점 걸었고요. 익산고 10점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GNP가 정답이어도 익산고는 230밖에 안 돼요. 승부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민사고의 답 장바구니 지수가 정답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바구니 지수가 정답이면 민사고가 50점 가져가면서 270으로 역전 3연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지수가 정답이 아니면 아무것도 적지 않은 해령고가 240으로 새로운 승자가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해령고 아무것도 안 적고 점수도 안 걸고 챔피언이 될지 아니면 민사고가 뒤집을지. 정답은
최종 문제만 남겨둔 상황. 우열을 가리기 힘든 네 팀. 최종 문제에 50점을 건 챔피언 민족사관고의 역전 3연승인가? 반면 점수를 걸지 않은 해령고의 지키기 성공으로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인가? 과연 그 결과는? 정답은 고통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고와 익산고는 점수가 깎이고요. 해령고가 아무것도 적지 않았지만 점수 그대로 240의 해령고가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축하합니다. 최대 7연승 장학금 3천만 원을 잡아라. 지식대결 무한열정 장학 퀴즈. 귀여움은 기본, 실력은 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민족사관고의 3연승을 저지한 전남 영광 해령고. 하지만 방심하기엔 이르다. 해령고의 2승을 저지하기 위해 막강 실력의 제주도 도전자들이 떴다. 전남 영광 해령고는 제주도 지역 도전자들을 제치고 2연승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사들의 전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문제를 잘 맞췄다고 생각은 했는데 특히 그만큼 오답도 많아서 점수를 잃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챔피언 대신 해령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3승까지 노려볼만 했지만 일단 형구 말대로 오답이 많았던 만큼 아쉽고, 네, 그래도 2승하고 네, 형구랑 같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가졌던 거 EBS와 장학퀴즈에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 우승 못하고 2위에 그쳤는데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녹화 기다리면서도 재밌는 시간 보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아는 문제도 잘 못 맞추고 그랬는데 방송에 나와서 너무 좋고 엄마 아빠 언니 사랑하고 익산고 4반 2학년 4반 화이팅! 본 실력 못 보여드리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정말 재밌었고요. 해령고가 그 밑바닥부터 시작한다고 그게 복선이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문학적인 장치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왠지 마지막엔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나 TV 나왔어! 저희 해령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전략으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 1라운드 때는 꼴찌로 시작했지만 2라운드 때 다시 1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라운드 때 챔피언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승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장학퀴즈 맨날 보시는데 저 언제 나오시나 기다리셨죠? 저 드디어 나와서 1승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까지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2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3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4위 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